네, 안녕하십니까. 토카티제 마케팅 지식 PD 고우성입니다. 오늘은 고객 데이터 보호를 위한 고가형성 솔루션 및 또 중복 제거 백업에 대해서 두 분의 전문가를 모시고 지금부터 한 시간 동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게스트는요, 멘텍의 이진현 부장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조은호입니다. 네네. 자, 먼저 멘텍이라는 네. 회사가 네. 어떤 회사인지 아는 분들은 알겠지만 몇 번 방송 출연하셨으니까 네, 그죠? 네.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오늘 처음 보는 분들은 모를 분도 있을 것 네, 같거든요. 일단 외국 회사입니까? 우리나라 회사입니까? 네. 국내 회사입니다. 국내 회사입니까? 예, 순수 100% 네. 그때 한국 보니까 회사입니다. 예전에 IBM하고도 같이 뭐 하고 예. HP하고도 예, 예. 글로벌 벤더들은 상당히 인정을 받는 것 같은데. 예, 주로 네. 이제 그런 글로벌 하드웨어나 스토리지 벤더, 그다음에 네. 소프트웨어 벤더, 주요 데이터베이스 벤더들하고 많이 저희가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멘텍만의 어떤 그 유니크한 어떤 솔루션과 강점은 뭡니까? 아무래도 이제 저희 회사가 좀 이쪽 고가형 분야에서는 좀 오래됐고요. 네. 이쪽 사업만 저희가 한 20년을 해왔습니다. 국내에서. 네. 예, 그래서 좀 가장 검증된 회사고 그래서 저희 자체도 솔루션 자체가 네. 국내에서도 X86 기반에서는 저희 1위를 차지를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 국내뿐만 아니라 지금은 이제 해외에도 이런 것이 수출이 되고 있습니까? 네. 해외 쪽으로는 저희가 이제 북미 쪽하고 네. 근데 중국 시장, 동남아시아 시장 이렇게 어. 저희가 현재 진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네. 자, 하여튼 이렇게 어떤 우리나라 솔루션 회사가 이렇게 글로벌 벤더들하고 같이 협력해서 해나가는 모습 되게 좋은 것 같고요. 이런 것이 앞으로 우리나라 이제 IT를 하는 기업들의 또 다른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저희도 이게 저희 나라에서 이제 만든 이런 솔루션들이 네네. 이제 해외로 진출하고 글로벌 벤더하고 협력을 통해서 네. 인정받고 하는 이런 모습들 네. 많이 이제 기대되고요. 네. 그렇게 또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한번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주제에 네. 대해서 들어가 보죠. 네, 알겠습니다. 먼저 이제 우리가 이제 고가형성 얘기 나누기 전에 네. 요즘 뭐 이제 RPO, RTO 네. 뭐 이런 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네. 일단은 아주 쉽게 네. 전문가시니까 네. RPO, RTO가 뭔지 잠깐 말씀해 주시죠.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제가 말씀드린 이제 솔루션이나 이런 것들 중에서 아마 요 장표가 아마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네. 이외에 나오는 이야기들이나 이런 내용들은 한번 모르셔도 네네. 되는데 네네. 요 RPO나 RTO라는 이 개념만 네네. 아셔도 아마 굉장히 좀 성공적인 메시지 네. 전달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네네. 하고요. 네. 우선 이제 요 용어가 약자입니다. 음. RPO라 하면 이제 리커버리 포인트 오브젝이에요. 네. 어떤 복구를 수행했을 때 네. 장애가 나면 이제 복구를 하게 되잖아요. 네네. 복구를 수행했을 때 네. 언제 데이터이더라. 네네. 이게 바로 이제 RPO가 되어 있고요. 네네. RPO라 하면 복구를 할 때 시간이 소요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얼마의 시간, 빠른 시간 내에 내가 복구를 한다. 이게 바로 이제 RTO라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RPO와 RTO는 0에 가까울수록 예, 그럼 여기 보면 좋겠죠. 여기 우리 장표에 보면 예. 가운데 네. 수렴해서 좋은 거네요. 그렇죠. 가운데 수렴하게 됐을 때 가장 이제 퍼펙트한 솔루션이다. 그리고 고객들이 가장 원하는 솔루션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그러니까 있겠죠. 오늘 우리가 말하려는 것도 예. 요 가운데 관련된 것들 주로 다루겠네요. 예, 관련된 맞습니다. 솔루션들은. 예. 네. 자, 그러면 이제 실제로 여기 실태 조사라고 했는데 네. 이게 뭐 해외 자료입니까? 우리나라 자료입니까? 요거는 이제 해외 자료는 아니고요. 네. 여기 보시는 이제 이 실태 조사는 10월 1일 날 네네. HP에서 태국이라는 큰 행사를 네. 했습니다. 네. 그 행사에 참가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실태 조사를 한 거고요. 멘텍에서 예, 저희가 네. 이제 직접 실태 조사를 한 겁니다. 네. 예. 그래서 이 실태 조사에서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내용은 미션 크리티컬 업무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업무들. 네네. 보통 이제 요 업무들을 고가형 구성이나 재복구로 많이 구성을 하시거든요. 예. 이 업무들에 대한 플랫폼을 X86이 과연 적당하냐? 네. 예. 뭐 요런 내용 중심으로 이제 저희가 실태 조사를 했습니다. 네. 근데 과거에 본다면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업무가 돌아가는 머신이면 네. 주로 좀 유닉스를 써야 하거나 메인프레임을 써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이렇게 네. 많이 이제 사람들이 인지가 돼 있는데 아. 이제 이 인식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요 실태에서도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한 70% 이상이 네. X86도 이제 미션 크리티컬한 업무를 담아내기는 충분하다 이런 메시지가 나왔고요. 그 다음 내용이 이제 그러면 미션 크리티컬한 업무를 X86이 어떻게 제공을 해주려고 하면 어떤 부분들이 좀 강화되거나 강조가 됐으면 좋겠는가 이런 거를 또 고객들한테 물어봤을 때 좀 네. 안정성이 이제 담보가 돼야 된다. 네. 보안이 담보가 돼야 된다. 고가형성이 좀 담보가 돼야 된다. 네. 이런 의견들이 제일 많았습니다. 네. 근데 고무적인 게 이게 매우 그렇다가 네. 거의 한 30%네요. 예, 저도 이제 그렇다 이런 네, 정도가 그러니까요. 나오면 좀 화이트하게 네. 바라보는데 매우 네, 네. 그렇다가 좀 굉장히 고무적이다 이렇게 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하신 거고, 예. 요거는 이제 해외의 어떤 그 통계 자료 같은데요. 예, 네. 맞습니다. 그
국내가 이제 해외보다는 좀 느린 추세인데요. 맞아요. 이 X86의 네. 마이그레이션이. 특히 우리나라 유닉스가 세죠. 네, 맞습니다. 네. 이제 그거가 이제 뭐 다행히 근데 이제 유닉스라고 하시니까 얼굴 쫙 찌푸리신다. 찌푸린 건 아니에요. 자, 이 미션 크리티컬 플랫폼이 네. 해외는 이미 한 5년 전부터 X86으로 급격하게 이동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요 장표는 음. 이 X86 플랫폼 뿐만 아니라 유닉스 메인프레임까지 이 네. 고가형 솔루션에 대한 매출 기준입니다. 음. 예, 그래서 이런 매출 기준을 봤을 때는 거의 네. X86이 이제 압도적으로 차지를 하고 있는 이제 그런 네. 내용들을 나타낸 거고요. 그래서 이런 트렌드가 과거에 이제 유닉스 중심에서 이제 네. X86 중심으로 그리고 과거에 좀 복잡했던 네. 그런 구조에서 굉장히 심플한 구조로 이렇게 트렌드가 바뀌고 있다. 네. 이런 걸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참 이제 이런 트렌드로 가기 위해서는 이제 뭔가 우리 IT 인프라도 변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네. 맞습니다. 어떤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 분야가 있겠지만 예, 예. 네. 체크 포인트를 우리가 짚는다면 네. 체크 포인트를 짚는다면 아까도 이제 그 실태 조사에서 뭐 네. 보여드린 것처럼 네. 미션 크리티컬 업무를 X86에 담아내기 위해서는 좀 뭐가 제공됐으면 좋겠는가 했었을 때 가장 첫 번째가 안정성이었거든요. 네네. 자, 그러면 이 안정성인 기반을 마련하려면 예, 아무래도 이제 고가형을 구축하거나 백업 이런 시스템, 네. 솔루션들 이런 걸 도입을 해야 됩니다. 네네. 예, 그래서 운영자들이 가장 원하는 거, 고객이 가장 원하는 거는 이제 중단 없는 어떤 네. 서비스 인프라거든요. 자, 그러면 이런 중단 없는 서비스 인프라를 꾸미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이 이제 네트워크 부분, 네. 응용 프로그램, 서버 부분, 네. 데이터 부분. 네. 여기서 발생하는 장애들을 어떻게 내가 관리하고 이러한 장애들이 났을 때 어떻게 자동으로 조치를 취할 거냐, 네. 혹은 뭐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복구를 할 거냐, 이런 이제 정책들을 좀 수립해야 되는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다고 네. 생각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우리가 이제 멘트하고 HP랑 같이 하는 이제 네. 두 분 전문가 나오신 거니까 일단 이제 X86 중에서 X86이 약간 포커싱 해가지고 예,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죠. 예, 예. 네네. 자, 그래서 저희 회사가 이제 HP의 X86 서버 쪽에 대한 고가용이 아주 비중이 제일 높거든요. 네네. 예, 그래서 이런 그 서버나 스토리지 이런 데이터에 대한 이중화를 하기 위해서 저희 멘텍이 이제 솔루션을 이제 제공해 주는 게 좀 유니크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한 3가지 관점의 솔루션을 네. 하나의 그 패키지로 제공해 주겠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서버에 대한 이중화입니다. 네. 예, 그래서 서버나 그 응용 프레임 장애가 났을 때 자동으로 감지하고 다른 대기 서버로 자동으로 페일오버 할 수 있는 이런 솔루션을 제공을 해주고요. 네. 그리고 요새 또 고객들이 많이 솔루션에 대해서 좀 신경 쓰는 부분이 과거 이제 서버 이중화보다는 또 데이터에 대한 이중화 이런 부분을 또 많이 네네. 솔루션을 찾고 계시고 또 실질적으로 구축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 제공하는 솔루션이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네. 다른 스토리지로 또 복제를 통해서 데이터를 이중화를 해서 네. 두 번을 만드는 거 네. 이런 또 솔루션을 제공하고 요즘 와서 왜 그 데이터에 대한 이중화가 예. 왜 많이 이렇게 요구사항이 많아지는 이유가 뭘까요? 아까 중단은 비즈니스 그것 때문에 예, 그럴까요? 예. 왜 그럴까요? 그렇죠. 사실 이게 서버 장애보다 더 많은 장애가 유발되는 쪽이 디스크거든요. 아, 예. 그리고 이제 이 모든 업무들이 이제 전부 다 디지털화가 됐잖아요. 네네. 그리고 그 중요한 데이터는 이제 네. 우리 서류에 있는 게 아니고 네네. 이제 디스크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객들은 이제 서버에 대한 이중화보다는 이제 스토리지에 대한 이중화, 디스크에 네네. 대한 이중화, 이에 대한 재난 복구 여기에 더 관심을 두고 계시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아까 이제 뭐 국내에서는 뭐 리딩하고 계시고 예. 회의도 막 하고 가지고 글로벌 밴드들도 뭔가 여기가 유니크한 어떤 멘텍만의 장점이 있으니까 같이 할 거 아닙니까? 예, 예. 그죠? 그냥 단순하게 뭐 이렇게 좋아서 하는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렇다면 이제 유니크한 차별성이 뭐가 있는지 예. 솔루션에 그거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저희만의 큰 차별성이라 한다면 일반적으로 이제 고가형 솔루션 그러면 장애 감지하고 자동 네. 페일오버하고 네. 여기 이제 주된 관점이었거든요. 근데 저희는 거기에 더 플러스를 해서 관리적인 어떤 그런 편의성, 네. 그다음에 자동화 네. 이런 기능들을 더 많이 추가를 했고 특히 이제 저희가 요번에 이제 새로운 버전이 나왔습니다. 새로운 네. 버전에서는 이제 언제 나온 겁니까? 새로운 버전이? 새로운 버전이 아직은 이제 베타고요. 아, 정식 네. 출시는 아마 다음 달 정도 될 다음 달? 겁니다. 근데 네. 이제 이미 저희 파트너들한테는 어느 정도 공지가 됐고요. 네. 근데 주요 고객들한테도 이제 어느 정도 공지가 아, 됐습니다. 네, 예. 네. 그래서 그 일반적으로 이제 고가형 솔루션을 한다면 장애가 났을 때 사후 조치잖아요. 네, 그렇죠. 여기가 장애가 났구나, 그것도 재난이 났구나. 네. 그래서 나의 대기 서버는 저쪽이니까 저쪽으로 내가 자동으로 페일오버를 하고 서비스를 올릴 거야. 네네. 이렇게 해서 사후 조치인데 요번에 저희가 그 새롭게 선보이는 기술은 이제 사전 예방 기능입니다. 이제 네네. 예, 그래서 장애가 날 수 있는 여러 징후들이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런 징후들을 이렇게 사전에 모니터링을 통해서
이 정도의 어떤 징후가 나면 이러한 장애가 날 것 같아. 그걸 이제 고객들한테 알려주고. 실시간으로 알람을 해주는 거죠. 뭔가 인텔리전트해졌네요. 예, 굉장히 좀 요새 이제 빅데이터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요새 인텔리전스란 말이 예, 예. 어느 분야에다 끼는 것 같아요. 예, 예, 그게 맞습니다. 가는 것 같아요. 기술의 흐름이. 맞습니다. 예, 예. 네. 그래서 이제 과거에 어떤 발생했던 장애나 이런 것들, 징후나 이런 것들을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네. 그래서 이제 사전에 어떤 예측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더 추가됐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알람 기능, 음. 그리고 통합 관리 기능. 네. 예, 그래서 이제 어떤 고가형 구성된 시스템들이 여러 대가 있을 때, 그리고 요새 이제 국내 대기업들도 글로벌로 많이 진출을 하잖아요. 네네. 그렇죠? 진출을 하기 때문에 이제 해외에 있는 지사나 이런 쪽에서도 이제 어떤 중앙에서 집중적으로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이런 네. 것들을 이제 고객들이 많이 요구를 하시거든요. 네. 또 그런 필요성이 있고 그런 이제 관리나 자동화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저희가 유니크하게 왜냐면 20년 됐으니까 예. 이런 이제 사전 증거와 관련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백데이터들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예, 그죠? 맞습니다. 예. 예. 그런 데서 상당히 뭔가 현실적인 예. 뭐 자동화가 됐을 것 같고 예, 예.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또 이제 이런 뭐 편의성이라든지 예. UI 이런 것도 되게 잘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죠? 그렇죠. 예. 이런 것도 강점을 갖고 있을 것 같네요. 예, 예. 그리고 네. 이제 관리자가 관리해야 될 서버들 숫자가 많이 늘어났잖아요. 네, 그렇죠. 예, 늘어나니까 이제 이런 자동화나 관리 편의성이 뒤따르지 않으면 네. 관리자들한테는 아주 큰 이제 고통으로 따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상 서버까지 다 관리할 수 있는 거죠. 아, 당연합니다. 네네, 예. 알겠습니다. 네. 자, 구성 한번 보도록 할까요? 어떤 예. 식으로, 네. 그래서 저희 또 큰 장점이라 한다면 구성에 대한 제약이 없습니다. 네. 이제 보통 고가형 시스템을 꾸민다 그러면 여러 가지 제약상들이 많거든요. 뭐 반드시 스토리지가 있어야 된다. 또 어떤 뭐 특정 액티브 디렉토리에 네, 어떤 네. 멤버 서버로 존재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이제 부대 기술들이나 네네. 그다음에 환경들, 네. 하드웨어들 이런 네. 것들이 많이 뒤따라야 되는데 저희는 이제 기본적으로 서버 2대만 있으면 고가형 구성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게 부대 어떤 스토리지나 특정 어떤 환경 이런 것들이 뭐 크게 반드시 사전 조건으로 갖춰져야 된다 이런 건 없고요. 예. 그러니까 이걸 도입해가지고 도입 때문에 뭔가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들이 많이 맞습니다. 들어가지 않겠네요. 예, 예, 예. 네. 자, 그러면 이제 관심 있는 것들이 이제 아까 이제 RTO건 RPO건 예. 아까 영해 수렴하는 쪽이라고 했잖아요. 예, 예. 그렇다면 결국 이제 실시간 복제 예. 뭐 그쪽이 이제 당연히 잘 돼야 될 것 같은데. 아, 맞습니다. 네. 그쪽 어떤지 한번 예, 짚어주시죠. 예,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실시간 복제를 제공을 해줍니다. 아까 그래서 제가 뭐 서버 2대만 있으면 네네. 예, 저희가 이제 고가형 구성이 가능하다고 네네.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네. 이제 운영 서버에서 발생하는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대기 서버에서 똑같은 데이터를 보존을 해 있어야 네네. 이제 장애 났을 때 대기 서버로 넘어갔을 때 가장 최근 아까 영해 수렴을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그렇죠? 가장 장애 직전 시점을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서비스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실시간 복제를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이제 예, 그럴 때 저희가 이제 실시간 복제를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 이제 낮은 밴드와이트를 가지고 그렇죠. 예, 오버헤드가 실시간으로. 들어가면 안 되니까. 예, 오버헤드가 그거는. 거의 없이 그다음에 시스템 자원을 거의 사용하지 않고 네. 변경된 블록만 네. 캡처를 해서 아. 타겟 쪽으로 데이터를 네트워크를 통해서 전송을 할 네. 수가 있습니다. 네. 예. 그 인크리멘탈 방식이네요, 어떻게 보면. 예, 그 개념하고 조금 이제 달라요? 예, 비슷합니다. 그래서 네네. 변경된 블록을 저희가 네네. 실시간으로 캡처합니다. 아, 네. 예, 실시간으로 캡처해서 한 번은 자기 디스크에 쓰고 아. 네트워크를 통해서 저 타겟 쪽에 있는 대기 서버의 디스크 쪽으로 예, 네네. 동시에 이제 라이트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네. 자, 그렇다면 이제 기존에 이런 걸 안 쓰던 데서 그냥 일반 백업 받고 하는 거, 예. 특히 이제 요즘은 이제 우리나라도 많이 이제 글로벌 회사들 많이 나졌지 예, 않습니까? 그럴 때 상당히 많이 효과적일 것 같은데. 예, 네. 그렇죠. 예. 데이터 센터가 많이 이제 분산돼 있기도 하고. 예, 그죠? 예. 네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원격지로 분산을 했었을 때 네. 분산된 어떤 사이트 간끼리도 네. 실시간으로 이제 재복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재복구를 구축을 할 때 데이터를 이제 테이프로 보관한 거를 네. 네트워크를 통해서 전송을 보내거나 과거에 이제 화물차로도 뭐 전송을 보냈었거든요. 네네. 예, 그래서 이제 보관만 하는 네. 이제 그러한 이제 어떤 운영체계를 많이 가져왔는데 이걸 이제 복구를 하려 그러면 복구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잖아요. 네. 예, 이 보관된 데이터를 다시 스토리지에 들이부어야 되고 리스토어라고 이제 보통 얘기를 하죠. 리스토어를 해야 되고 그다음 업무를 올려서 서비스를 네네. 올리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 금융권 같은 데도 보면 이제 금관위원회에서 어떤 공고를 하는 사항이 네. 뭐 3시간 이내 복구, 1시간 이내 복구, 네네네. 예, 데이터에 대한 복구가 아니라 서비스 복구를 많이 네네. 공고를 하거든요. 금융기관들에 대해서. 근데 과연 이제 현실적으로 1시간 내에 3시간 내에 서비스 복구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제. 네네. 그래서 그 복구를 하게 되는 전문가들이 와야 되잖아요. 그죠? 스토리지 전문가, 그렇죠. 서버 전문가, 그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전문가. 이 전문가들 소집하는 데만 몇 시간 걸립니다. 네. 예, 그러면 일단 불가능하죠. 사실. 불가능하죠. 네, 그렇죠. 그렇죠. 예. 네. 자, 그래서 이런 좀 실시간 복제를 쓰게 되면 예, 그런 시간을 굉장히 획기적으로 단축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리스토어 타임 자체가 필요 없거든요. 복제된 데이터를 가지고 즉각적으로 서비스 어떻습니까? 기능이 가능합니다. 현재 실제
고객 시장에서 실시간 복제를 모든 데이터에 대해서 보통 적용하나요? 아니면 어떤 특정 데이터를 뭐 좀 이렇게 계층화시켜서 보통 하나요? 어떻게 보통 하나요? 이제 티어로 나눕니다. 예, 그래서 가장 중요한 데이터는 데이터베이스가 되겠죠. 그죠? 네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데이터베이스에 가장 많이 적용을 하고요. 아, 근데 요게 이제 좀 많이 확대가 됩니다. 아. 일반 파일이나 네. 또 그 웹 컨텐츠 이런 쪽으로 현재 좀 많이 확대가 되고 있는 그렇게 추세입니다. 되고,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실제 한번 요거 뭐 솔루션으로 데모를 보여줄 수는 없지만 예. 한번 UI 한번 보면서 얘기 좀 네, 해볼까요? 예, 알겠습니다. 네네. 일전에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관리 기능을 좀 많이 강화를 했다고 이제 말씀을 네네. 드렸었죠. 그래서 저희가 웹 기반으로 통합 관리가 가능합니다. 네. 과거에 이제 이 고가형 구성된 시스템을 관리를 하려 그러면 그 해당 그 서버에 있는 콘솔로 접속을 했었어야 되거든요. 네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고가형 구성된 어떤 시스템이 있으면 또 거기에 또 별도의 네네. GUI로 이렇게 이동을 해야 되는 건데 저희는 이제 한눈에 이거를 전체 클러스터가 막 여러 대다 네. 이거를 한눈으로 볼 수 있는 네네. 그런 이제 통합 관리가 저희가 가능하고요. 네. 예. 당연히 그러면 이제 통합 관리도 하지만 또 개별 클러스터에 대해서는 또 상세한 볼수 예, 있는 예, 거고. 맞습니다. 그래서 통합 관리 화면에서 어떤 특정 클러스터에 대한 상세 뷰를 보고 싶다 그러면 거기를 이제 클릭을 하면 네. 그 클러스터 내에서 감시하고 있는 항목들, 네. 응용 프로그램, 디스크, 네트워크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오케이. 어떤 건강 상태 이런 거 다 체크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요 응용 프로그램이 현재 어느 서버에서 작동 중이고 그다음에 어느 서버에서 대기 서버로 지정된지 이런 걸 다 한눈에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헬스 체커 되니까 사전 징후 같은 것도 알수 예, 있는 예. 거고요. 그래서 네. 이제 특정 그 장애가 나기 이전에 어떤 징후들을 감시하기 위해서 저희가 좀 디테일하게 모니터할 수 네네. 있는 기능들이 또 플러그인으로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거는 센터전체 가용성 해당 차트라면 가용성에 대한 모든 것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겁니까? 예, 보통 이제 이 고가용 솔루션 같은 거를 이제 도입을 하고 났을 때 네. 과연 이게 효과를 제대로 받는가 음. 그리고 이제 우리 인프라의 어느 부분에서 도대체 어떤 장애가 아, 많이 났는지 이제 네네. 이런 것들을 C 레벨에서는 많이 그쵸. 원하시잖아요, 그죠? 한눈에 딱 알고 맞습니다. 싶죠. 이제 그래서 이런 보고를 만들려 그러면 과거에는 이제 이거 로그를 일일이 취합을 해가지고 거기서 일일이 사람들이 다 수작업으로 다 분석을 했어야 되거든요. 장난 아니었겠다. 예. 네. 근데 이제 이 고가형 구성된 시스템이 뭐 2대, 3대면 상관없는데 네. 예를 들어 수백 대다. 그러면 이제 그거에 대한 작업을 거의 할 수가 없잖아요. 네, 네, 네. 예, 그래서 이거를 통합으로 자동으로 이제 어떤 차트를 만들고 아, 어떤 보고서를 생성할 수 있는 네. 그런 어떤 기능을 또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예. 이런 것이 이제 새로 이번에 나온 버전에 들어간 예, 겁니까? 새로운 이제 버전에 저희가 이번에 이 기능을 집어넣습니다. 네. 예. 요거는 이제 어떤 그 개별적인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이벤트를 추적하는. 예, 한 특정 그 서버에서 어떤 이벤트가 쭉 발생을 하게 되면 그 네네. 이벤트로 추적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일일이 로그를 다 뒤져야 되는데 네. 그거를 이제 그 그래피컬하게 아, 어떤 부분이 크리티컬한 거고 어떤 부분은 일반적인 이벤트고 이런 걸 네. 이제 시간대별로 추적하고 그러니까 특정 이벤트에서는 어떤 하이라이트로 좀 나타낼 수 있는 예, 그런 기능들이 또 있습니다. 멘탈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게 버전 요번에 이제 요거는 11월 다음 달에 예, 지금 나온 것이 버전 몇입니까? 다음 달에 나오는 게 버전 4입니다. 버전 4. 예. 야, 그 오래됐는데 버전 4밖에 안 됩니까? 저희가 이제 실제적으로 과거에 저희가 한 20년 동안 고가형 어떤 솔루션에 대한 국내 공급을 해왔었는데 과거에는 주로 저희가 외산 위주로 많이 했었고요. 아, 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제 오늘 소개한 저희 MCCS라는 이 국산 네네. 솔루션은 저희가 첫 출시가 2007년도에 했습니다. 아, 네. 예, 그래서 한 역사가 아직 한 7년, 네. 예, 그 정도 이제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도 아무래도 이제 국내 기반하고 계시니까 예. 국내 사용자들의 여러 가지 이걸 쓰다 보면 예. 피드백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예. 그 피드백이 계속해서 뭔가 업그레이드라든지 예. 그런 것에 반영이 빨리빨리 되겠네요. 예, 예, 외산보다는. 맞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뭐 보신 것처럼 이제 통합 기능이나 이런 이벤트에 대한 추적, 네. 그것도 그래픽하게 볼 수 있는, 예, 그리고 이제 어떤 뭐 고가형에 대한 어떤 차트, 사전 예측 징후,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 우리나라만의 되게 예. 원하는 것이 예, 많이. 예, 예, 맞습니다. 예. 되게 까다로운 고객들이죠, 우리나라 고객들이. 아무래도 이제 해외 고객보다는 네. 좀 이제 레벨이 높으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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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 자, 그다음에 이거 이제 노티스 같은 거. 예, 뭐 노티피케이션인데 이제 고가형 솔루션들을 이제 도입하고 났을 때 어떤 장애가 발생하게 되면 이제 이 벤더들하고 상호 인터랙티브하게 어떤 뭐 대화나 네. 아니면 어떤 메시지 전달을 통해 가지고 네네. 원인도 분석해달라 그러고 이제 지원을 요청을 하게 되잖아요, 네네네. 그렇죠? 근데 지원을 요청을 할 때 대부분 이제 고객분들이 이제 전화를 주셔야 되잖아요. 네네. 예. 예.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전화를 주기 전에 이런 그 관제 서비스를 통해서 고객에서 이제 어떤 그 크나큰 장애가 발생을 하게 되면 네. 그 분석을 위한 어떤 로그 데이터들이 저희 회사로 자동으로 shipping이 되고요. 네. 이걸 또 저희가 웹 베이스 기반의 네. 또 관제 화면을 통해서 고객들과 상호 인터랙티브하게 예, 저희가 이제 다 볼 수 있고 네. 이걸 또 문자 메시지를 저희가 다 전달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요. 예. 이 멘텍이 이 고가형 솔루션이 기존에 여기 사용자분들도 뭔가 지금 현재 다른 고가형 솔루션을 이용하는 분도 있을 거 아닙니까? 예. 뭐 있어야 되는데 그거하고 우리 거만 쓰신다면은 이 점만은 확실하게 요 점 확실히 좋아진다. 예. 하나만 쓰시는 건 어떤 겁니까? 가장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네. 굉장히 전문적으로 네. 예, 저희가 다른 데보다는 저희가 베스트라고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네네. 더 나은 서비스가 제공이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한국만의 또 어떤 그 유니크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까다로운 입맛, 네네. 예, 그 부분을 저희가 충분히 추적할 수 있다는 거. 예, 그거 하나만큼은 저희가 정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 첫 번째 세션에 대한 Q&A는요. 저희가 이제 두 번째 세션 끝난 다음에 두 분의 전문가들 같이 저희가 오셔서 같이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부장님께서는 잠깐 나가 계시고요. 네, 두 번째 게스트 HP콜의 김영우 부장님 모시겠습니다. 바로 방송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네네네. 자, 부장님, 먼저 이제 사실 C레벨들이라든지 네. IT 운영 팀장들이 여러 고민들이 많을 거예요, 그죠? 네네. 그렇지만 이제 오늘은 이제 데이터 보호 쪽이니까 네네. 우리가 데이터 보호 관점에서 어떤 고민들 하고 계신지 그것부터 한번 좀 잠깐 짚어주시겠습니까? 네. 먼저 뭐 말씀드리기 전에 일단은 예전에 항상 애청자였는데 오늘 네. 또 이렇게 처음 사실 오늘 아, 출연해가지고 네. 많이 네네네. 떨리네요. 아, 그러세요. 네. 그 사실은 예전 뭐 요즘에 안 그래도 데이터가 폭발적으로 증가한다라고 했는데 사실 네. 고객분들이 정확하게 데이터가 얼마나 증가하지 잘 감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은 예전에는 뭐 비즈니스가 잘 된다라고 하면은 연평균 데이터 증가율이 뭐 한 20% 이상이다. 네네. 좀 뭐 잘 안 될 경우에는 뭐 1, 2%다라고 했는데 네네. 요즘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의 업무들이 사업이 잘 되건 안 되건 간에 20% 이상씩 저희가 보통 이제 고객들 네. 피드백을 받아 보면은 그렇다라는 거죠. 네. 그럼 문제는 데이터가 늘어나면은 데이터 보호를 하기 위해서 장비나 솔루션을 그냥 많이만 넣으면 되느냐라고 지금 보통 생각하실 수 있는데 실상은 장비가 늘어나고 솔루션이 늘어난다는 얘기를 그것들을 일일이 관리를 해야 되고 네. 별도의 백업 공간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네. 사실은 어떤 카펙스라고 저희가 보통 이야기를 하죠. 자본 비용보다 운영 비용, 아펙스가 훨씬 더 커지게 되는 이런 이제 당면과 이제 부딪히게 되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C레벨들은 데이터를 어떻게 전체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고 가상화 환경이 들어서면서 예전의 레가시 환경과 가상화 환경은 어떻게 통합적으로 좀 관리를 해야 되는지 네네. 뭐 이런 부분들이 고민이 네. 많이 있으시죠. 자, 근데 우리가 이제 뭐 오늘 이제 백업에 대한 얘기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이제 백업 데이터가 네. 그렇게 많이 있는 겁니까? 전체 데이터에 아주 봤을 많이 때 있죠. 백업 데이터가 차지하는 네. 비중이 네, 그렇게 네. 많습니까? 아주 얼마나 되는 많죠. 건데요? 보통 보시면은 저희가 이제 스토리지 자체 내에서도 그냥 이제 프로덕션 스토리지 네. 원본 스토리지가 볼륨이 있으면은 그 볼륨을 미러링을 하고 원격치 복제하고 하는 정도 있는데 백업의 경우에는 어떤 식이냐면은 사실은 가장 큰 관건이 보관 주기가 있습니다. 네. 보관 주기를 저희가 보통 뭐 주말 일주일에 한 번씩 받고 그럼 그 다음 주에 지우는 것이 아니라 한 달, 네. 6개월. 그래서 네. 뭐 월 백업, 뭐 그다음에 분기 백업, 반기 백업 그동안 동안 지우지를 못한다는 그렇네요. 거죠. 네. 네. 그래서 보관 주기 때문에 프로덕션 데이터가 보통 한 1이라고 본다면 한 네. 5배에서 10배 정도는 백업 데이터량이 더 많아지게 되는 네. 경우인 거죠. 자, 요새 뭐 사실 여러 분야에서 시대가 엄청나게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다면 이제 백업 전문가로서 네. 이제 백업을 보는 관점도 네. 뭐 옛날하고 지금하고 뭐가 달라지는 게 있습니까? 가장 큰 고객분들이 중요하게 좀 보셔야 할 부분은 저는 사실은 그 부분이라고 봅니다. 어떤 네. 부분이냐면 예전에 백업이 네.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한 네. 보관의 용도로서의 백업이었다라고 그렇죠. 한다면 현재의 백업은 사용하기 위한 용도로서의 백업이다. 네, 사용하기 위한. 네네. 네. 왜냐하면은 예전 같은 경우에는 24/7 365의 업무들이 특정한 업무에만 존재를 맞아요. 했습니다. 네. 특정한 인더스트리에만 존재를 했는데 요즘 같이 인터넷이 발달되고 아까도 사실 말씀하신 뭐 IoT라든지 네네. 사물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게 네네네. 되면서 네. 거의 대부분의 시스템이 연동이 돼서 24시간 항상 돌아야 된다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면
내가 원했을 시는 아무리 오래된 데이터건 아니면 먼 곳에 있는 데이터건 네. 요청했을 시에 바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 고객분들이 사실은 좀 더 레비뉴를 많이 창출하고 하시려면은 IT 시스템이 거기에 맞게 따라줘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 상황에서는 고객분들이 백업하는 자체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빨리 좀 복구할 수 있을까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 진짜 백업 개념이 달라지는 거네요. 네네. 또 요즘 뭐 이렇게 빅데이터 하면서 네네. 기업의 경쟁력이라는 것이 얼마나 어떤 기존 데이터를 잘 분석하냐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분석하려면 백업이가 또 필요해서 끄집어내서 빨리 분석해야 되는데 사용을 할 수 이거 있어야죠. 사장님 이거 3일 걸리면 4일 걸립니다. 그래서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맞습니다. 이게 달라지는 거네, 진짜. 네네, 맞습니다. 빅데이터와도 관련이 있네요. 네네, 백업이라는 맞습니다. 것이. 네, 맞습니다. 자, 요 그래프 어떤 걸 의미하는 겁니까, 이게요? 보통 그래서 고객분들이 가장 절대 손실이 돼서도 안 되고 바로바로 사용해야 되는 것들은 보통 일반적으로는 스토리지에 미러링 볼륨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걸 또 카피본을 여러 개 떠놓는다든지 네네. 하게 되는데 그럼 그 뒤에는 어떻게 하느냐? 네. 라고 했을 경우에는 거의 한국 고객분들 같은 경우에는 테이프로 무조건 납부했죠. 네네. 온사이트에 있고 또 그걸 원격지로 소산을 하게 되고 네. 이런 식으로 사용을 했었는데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렴하게 보관을 한다라는 측면에서는 이 방법은 아주 효율적이죠. 네. 근데 문제는 사용을 하기 위한 용도로서는 만약에 데이터를 로컬에 있는 테이블 열심히 가지고 와서 테이프에다 그렇죠. 들어놓고 열심히 돌려서 리스토어 복구를 하려고 시키고. 했는데 에러가 난다. 그러면 또 원격지까지 사람을 불러서 다시 들여다 놓고 다시 테이블 열심히 돌리고 이런 문제가 뭐냐면은 데이터를 복구하기 위한 절차의 시간이 훨씬 더 많이 걸린다. 저희는 이런 테이프 미디어를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이런 문제들을 조금 더 드라마틱하게 좀 줄일 필요가 있다. 네. 이런- 자, 그러면 이제 그 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제 백업이 네. 이제 어떤 보관하기 위한 관점이 아니라 네. 사용하기 관점. 사용도 이제 점점 실시간 사용으로 변하는 것 맞습니다. 같아요. 그죠? 네, 그러면 맞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HP의 대안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있죠. 제한 없이 이 자리에 나오진 않았을 거예요. 네, 그죠? 맞습니다. 애청자인데 한번 나와보겠다고 나오신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럼 다시 애청자로 시험 가셔야 되는 거고. 아, 그럼요. 네. 네. 대안이 뭡니까? HP에 대안은 뭡니까? 이제. 일반적인 대안은 음. VTL 쓰면 되지. 사실 VTL이라는 용어는 워낙 일반화가 됐기 때문에 고객분들이 많이 아실 겁니다. 네네. VTL이 주는 가장 큰 장점은 장애가 안 나고 테이프처럼 에뮬레이션을 해서 사용하는 거니까 훨씬 네. 더 빠르게 사용을 할 수 있다. 네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사용하기 위한 용도로서의 그런 요구 조건은 부합을 하는 거죠. 근데 네네. 문제가 뭐냐면은 네. 가격이 전혀 리즈너블하지 않다라고 한다면은 네. 디스크가 아무리 편해도 가격이 적당하지 않다면은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조금 더 전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걸 기억을 하시면 아마 프로덕션 데이터가 1일 때 백업 데이터는 한 5에서 5에서 10 10 정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네. 그럼 5에서 10의 용량을 디스크에다 보관한다? VTL에다? 말이 안 되죠. 네. 그래서 필요한 기술이 바로 중복 제거 기술이 들어가는 겁니다. 네네. VTL이면서도 중복 제거 기능을 더한 그런 뭔가가 장비가 표에 보시면은 저기 60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네. 많은 지금 조사 기관들에 대해서 다루가 나오는데 보통 60일이 지나게 되면 해당 데이터에 대한 액세스 빈도가 15% 이하로 떨어지게 됩니다. 아, 네네. 그러니까 한 3개월 정도 지나면 거의 사용을 하지 않는다라는 건데 정말 중요한 순간에는 사용을 해야 된다는 서로 어떻게 보면 네네. 양날의 검 같은 이율배반적인 부분이죠. 네네. 네. 그러니까 용량을 줄이면서도 디스크의 속성을 가져갈 수 있는 어떤 제품을 써보자. 이 제품에 저희 HP가 다른 타 벤더사 대비 가장 큰 장점을 가지고 있는 그 부분이죠. HP의 제품의 이름이 네. 스토어 원스 페더레이트드입니까? 제품의 이름은 스토어 스토어고요? 원스라는 네. 제품이고요. 네. 페더레이티드 중복 제거라는 거는 저희만의 고유한 기술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혹자 HP 하면 서버 뭐 이렇게 맞습니다. 생각하잖아요. 보통 이제 네, 서버나 맞습니다. 뭐 근데 백업도 해? 백업도 뭐 실시간 뭐 그런 것도 하나? 네, 한 분도 네. 있을 거예요. 네, 많이 아무 뭐 계십니다. 요즘 와서 이제 뭐 시작하나 보다. 네, 그래서 나온 맞습니다.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겁니까? 아니면 뭐 네. 원래부터 이런 쪽에 뭔가 HP만의 포지션이 있었던 겁니까? 사실은 저희가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옴니백이라는 백업 솔루션부터 소프트웨어는 시작을 했고요. 네. 그 다음에 지금 오늘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스토어원스라는 제품도 D2D라는 이름으로 한 10년 전 거의 그 정도부터 저희가 네. 개발을 계속 해왔고요. 한 네. 5년 전부터는 저희가 스토어원스라는 이름을 내걸고 제품을 출시하기 시작해서요. 네. 표시에 보시는 것처럼 아마
매직 쿼드런트 자료, 또 저 자료네라고 말씀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네. 저희가 한 번도 사실은 왜냐면 왜 그러냐면 네네 벤더들마다 이 자료를 보여줄 때는 항상 자기가 저 이사 부분이 있거든. 맞습니다. 그래서 다 그런 거예요. 맞습니다. 사실은 저도 좀 자랑을 하려고 오늘 왔습니다. 알았어요. 뭐냐면은 네네. HP가 한 번도 백업 분야에서 저 리더 그룹에 속한 적이 없습니다. 아, 네. 근데 저희가 이번에 스톤스 이제 하이엔드도 출시를 하고 하면서 이제 저 드디어 네. 리더 그룹에 저희가 속하게 됐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리더가 속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 이유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그게 네. 바로 이제 그 네. 페더레이티드 중복 제거라는 그 이름도 같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네. 지금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저희 경쟁사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회사를 머지를 보통 미국식이 맞아요. 미국 회사들이 네, 많이 그러죠. 네네네. 본인이 직접 개발을 하는 게 아니라 머지를 하게 네네. 되는데 네. 저희는 아예 지금 중복 제거 엔진부터 하드웨어부터 저희 랩에서 자체적으로 개발을 했습니다. 아, 네. 그래서 경쟁사 같은 경우에는 하드웨어하고 인테그레이션함에 있어서 그냥 중복 제거 엔진만 올리게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특정 메모리를 얼마나 써야 되는지, 그 다음에 그 CPU의 스레드를 얼마나 할당을 해야 되는지, 데이터를 디스크 영역에 저장할 때 어떤 단위로 불러와야 되는지에 대한 네. 부분을 고찰을 상당히 많이 했고요. 네. 그래서 저기 중간 부분에 딱 보시면은 뭐 마이크로 청킹이라고 나와져 있는 네네. 부분이 있는데 네. 보통 한 4K 정도 데이터를 잘게 쪼개면 쪼갤수록 사실은 중복 제거 효율은 좋아지게 됩니다. 좋아지면 오버헤드가 많아지겠죠. 그러면. 그렇습니다. 네네. 근데 그 오버헤드를 효과적으로 줄이면서도 중복 제거 효율을 줄일 수 있는 하드웨어하고 기법이 밀가루 시켜버려가지고. 맞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경쟁사하고 차별점이 되죠. 자, 근데 여기 아까 그 페더레이티드 중복제라고 했잖아요. 네네. 제가 영어 짧아서 그러는데 네네네. 페더레이트가 무슨 뜻이에요? 왜 페더레이티드 중복제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저도 한국인이어가지고 왜 저 말을 썼을까? 이게 아, 사실 네. 뭐 연합된 이런 네. 부분인데요. 네, 그러니까요. 사실 뒷장에 보면 저희가 네. 어떤 일반 기업 그 IT 환경, 즉 그러니까 원격지도 많고 데이터 센터도 이중화돼 있고 하는 요즘 환경에서 네. 왜 페더레이티드가 그러니까 뭐 연합된 네, 뭐 네. 이제 이런 의미가 되는데 네. 뭐가 연합이 돼 있다는 거지? 어. 라고 했을 때 네. 싱글 포인트 오브 뷰로 해서 네. 데이터를 일괄적으로 전사 데이터에 대해서 백업을 하고 보호를 하겠다. 아, 네. 예를 들어서 이런 솔루션 도입하고 이런 솔루션 도입해서 관리를 하면은 포인트 솔루션마다 관리 포인트라든지 데이터셋이 달라지게 됩니다. 네네네. 그다음에 중복 제거 각각의 솔루션을 사용하면서 중복 제거 제품이 일반 애플리케이션이 불렀을 때는 쫙 그 데이터가 풀렸다가 다시 줄어들었다가 네네. 풀렸다가 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네. 근데 저희 페더레이티드 중복 제거 기술 같은 경우에는 네. 중복 제거 엔진은 하나만 사용을 합니다. 아. 데이터가 원격지에 있든 DC에 있든 어떠한 소프트웨어나 장비에 있든지 간에 중복 제거된 청크를 다시 풀지 않습니다. 네. 그 유니크한 블럭만 돌아서 데이터 메인 센터에 옮겨졌다가 네. 그게 다시 DR 센터로 가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런 중복 제거는 사실 한 몇 년 전부터 나왔던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맞습니다. 뭐 말 되죠. 중복 제거 백업 좋죠. 말은 네. 좋죠. 근데 이제 실제 그 시스템 운영자들은 이제 그거 과연 정합성이 과연 보장될까? 네, 맞습니다. 보안은 어떻게 되지? 맞습니다. 그런 이제 우려가 아직도 있을 거예요. 네, 일단 맞습니다. 이따가 아마 Q&A 시간에 계속 물어볼 거예요. 네. 그래서 일단 지금이라도 좀 말씀해 주시죠. 일단. 네. 일단 기본적으로 그 저희 스톤스 제품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정합성을 하드웨어적으로도 체크를 하지만 네. 소프트웨어적으로도 좀 충분히 체크를 하고 있고요. 음. 그 다음에 보통 여기서 이제 저희는 내부적으로 이제 하우스키핑이라는 표현을 보통 합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중복 제거를 되다 보면은 하나의 블럭에 대해서 여러 데이터 세트들이 참조를 하게 되는 그런 그렇겠죠. 구조가 되는데 그렇겠죠. 보관 주기가 끝나게 되다 보면은 얘가 아무 이 특정 블럭이 어떠한 백업 그 셋에부터도 참조가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아, 네네네. 그럼 그게 이제 구멍이 빵빵빵빵 뚫리게 되는데 네. 그거를 어떻게 컴팩션 하느냐가 아, 가장 큰 사실은 중복 제거 장비를 사용하면서 문제가 됩니다. 네. 근데 보통의 경우에는 이제 구멍 나 있는 거를 줄이는 거에 대한 목표를 삼게 옛날에 되는데 우리 뭐 가비지 네. 컬렉션 같은 거 맞습니다. 네, 동일하다고 네. 보시면 되는데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데이터를 백업한 거를 복구할 때 네. 아까 제가 사용하기 위한 용도로서의 제가 백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네네네. 내가 좀 더 빨리 데이터를 찾아서 끄집어내야 되는데 아. 그 컴팩션을 할 때 연관되는 자료끼리 연이어서 저장을 해놨을 경우에는 훨씬 더 그렇죠. 복구 속도가 그렇죠. 빨라지게 됩니다. 아. 근데 저희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 그런 기능들이 오케이. 상당히 그러니까 여기도 뭔가 강화가 인텔리전스가 들어간 거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단순히 빠르기만 한 게 아니라 인텔리전트한 게 들어간 그렇죠. 거네요. 그리고 보안 부분 말씀을 하셨는데 네. 저희가 한 2가지 정도 방안으로 보안 기법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네.
하나는 사실은 이제 통째로 데이터 들고 가버렸으면 어떻게라고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데이터 자체에 대한 인크립션을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네. 그런 부분은 저희도 뭐 이제 AES-256 이제 네네. 기법을 사용을 해가지고 네. 데이터 자체에 대해서 이제 인크립션을 하게 되고, 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사용하기 위한 용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트워크를 태워서 복제 기술을 사용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 복제를 할 때 저희 같은 경우에는 IPsec 터널링을 저희가 이용을 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VPN식으로 터널링을 이용을 해가지고 데이터를 보내게 되기 때문에 네. 훨씬 더 데이터의 기밀성을 추구할 수가 있죠. 네. 어젠가 보니까 사실 뭐 또 기밀성 때문에 저희 국방 쪽에 좀 막 이슈가 네, 생겼다라고도 하는데 보안상에 앞으로 점점 더 데이터를 보관 사용하는 건 좋은데 어떻게 하면 이거를 좀 기밀성을 유지할까라는 부분도 앞으로는 계속 부각이 되지 않을까 그렇겠네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자, 스토어원 쓰는지 알거든요. 근데 왜 또 네네. 캐탈리스트 이건 또 뭡니까? 스토어원 좀 전에 말씀드렸던 네. 그 페더레이티드 그러니까 연합된 형태. 원격으로 데이터 센터가 있다든지 뭐 그런 거를 뭐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거기에 핵심적인 그런 부분이 되겠는데요. 사실 장표는 뭐 소스 베이스냐, 서버 베이스냐, 타겟 네. 베이스냐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 아까 말씀드렸지만 중복 제거 엔진은 단일하게 사용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네. 저희가 사실 데이터 프로텍션이라고 하는 통합 백업 솔루션도 있게 되는데 네. 통합 백업, 그러니까 소프트웨어에서 중복 제거를 걸든, 그다음에 이 스토어원스에서 하드웨어에서 중복 제거를 걸든 간에 중복 제거가 된 형태는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나 다 똑같이 인식을 하기 때문에 네. 이제 다시 그걸 풀었다가 말았다가 할 필요가 없고 그 역할을 바로 저 카탈리스트가 이제 해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그 이것의 이제 이점은 당연히 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네. 보통 이제 그 제가 카탈리스트 아까 제가 이제 원격지에서 이게 소프트웨어 옵션입니까? 이거 어떻게 된 네, 겁니까? 옵션입니다. 옵션이- 옵션인데 오케이. 이제 보통 이제 백업 소프트웨어들하고 연동을 저희가 하게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라클이라든지 시콜 같은 경우, DBA 같은 경우에는 항상 IT 운영자들하고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게 나는 요거 테스트한다고 개발 용도라든지 뭐 익스포트나 임포트 받았다가 별도로 좀 계속 백업했다가 복구하고 하는 네. 거를 직접 핸들링하기를 되게 원하세요. 네네. 그런 경우에는 이제 백업 소프트웨어랑 상관없이 내가 좀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했을 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저 카탈리스트 하드웨어하고 연동이 되는 저 네. 부분을 네. 사용을 하시면은 오라클 DBA 관리자가 직접 자기가 원하는 대로 데이터를 백업 받았다가 복구할 수 있고 네네. 심지어 SQL, MS SQL 같은 경우에도 쉽게 백업 받았다가 복구할 수 있고 네네. 전혀 이제 어떤 IT 인력 운영 필요 없이도 가능하다는 거. 네. 자, 그럼 이제 스토어원스 실제 한번 포트폴리오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네. 라인업 제품 라인업 좀. 네. 딱 보시게 되면 글자가 사실 너무 진해서 제가 네. 아마 빨갛게 동그라미 쳐져 있는 부분이 좀 오늘 강조 드릴 수 네네.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네. 보통 이제 백업을 할 때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기는 백업이 예를 들어서 1의 시간이 걸렸다. 복구 네. 시간은 한 2나 뭐 정도 걸린다. 1.5배나 2배 정도 걸린다가 사회 보통 통념적으로 적용이 네네. 됩니다. 근데 저희 제품은 네. 유별리 지금 복구 속도가 백업 속도보다 더 빠르게 되는 그런 네.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아, 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로엔드도 있고 하이엔드도 있잖아요. 좀 네네. 분리해서 한번 보죠. 로엔드 쪽에 한번 실제 얼마나 그 성능적인 것이 또 절감이 얼마 되는지. 네. 요거는 어떤 실제 미국 자료입니까? 국내 어떤 뭐 국내 자리에서 로컬라이즈를 좀 했고요. 네네. 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저희가 라인업이 하드웨어적으로 여러 개 있는데 제가 그거를 사실 드릴 저 상황은 네네. 아니라고 보고 네. 보통 저희가 이제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요즘에 계속 이제 네네네. 몇 년 전부터 얘기가 네. 되고 있는데 네. 저희 VTL 제품을 가상의 VM에 올릴 수가 있습니다. 아, 네. 사실 이거 거의 돈도 정말 서버 가격보다 더 훨씬 원유보다도 싼 정도인데 네네. 예를 들어서 고객이 어떤 클라우드 시스템이나 가상화 환경에 난 네트워크를 태우지 않고 좀 빠르게 백업 받고 싶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피지컬 호스트에는 여러 개의 네네네. 가상 서버들이 올라가 있을 네네.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VM에다가 하나 저희 스토어원스 VSA를 얹게 되면은 굳이 네트워크를 안 타도 바로 디스크 IO만 해서 모든 데이터를 백업을 하면서 네. 중복 제거까지 하게 네. 되는 그런 네. 구조가 되는 아. 거죠. 소프트웨어 디파이드 백업이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65% 뭐 이렇게 돼 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되겠고. 자, 이제 하이엔드 쪽이네요, 이거는요. 그죠? 65배. 가장 높은
기종인가요? 네, 6,500 이면? 맞습니다. 네네. 저희 가장 높은 하이엔드 기종이고요. 하나의 볼륨 플로에서 한 1.7 페타바이트까지 저장이 가능한데 요 다음 장표 잠깐 보시면은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가장 하이엔드 장비라 하면 저는 덕목이 하이엔드 장비의 가장 큰 덕목이 뭐냐라고 물었을 때 네. 성능도 아니고 저는 기능도 아니라고 봅니다. 네, 안정성? 뭐냐면은 안정성, 네네. 가용성이라고 봅니다. 네네. 어떤 상황에서도 죽지 않는 서비스가 가용한. 저희 하이엔드 6500 장비 같은 경우에는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컨트롤러, 캐시, 그다음에 각각 디스크 영역들, 뭐 팬까지도 모든 파트, 패스도 마찬가지고 이중화가 다 되어져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실제로 이걸로 이제 로컬에서 구현한다면 어떤 네네. 식으로 구현이 될 건지 잠깐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네. 제가 요 장표를 그리면서 좀 복잡하실 수도 있는데 아, 그냥 직접 일반 부장님께서 그리신 거예요, 이걸? 네, 제가 지금 그렸네요. 야, 나도 번역만 했다. 잠깐 중복제어 소리 저 한글만 써놨다고. 정성을 굉장히 들이셨구나. 아, 네. 아닙니다. 네. 뭐 사실은 제가 이제 고객들을 제가 백업 분야를 한 10여 년을 해왔는데 네네. 보면은 지금 이제 그런 일반적으로 고객이 가질 수 있는 환경을 한번 가정을 해봤고요. 네. 그래서 가상화 환경된 부분들, 그다음에 DB들 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좀 제가 자세하게는 아니더라도 좀 보시게 되면은 네트워크적으로 어떤 보안상의 이슈라든지 VLAN을 사용하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VLAN 태깅을 해가지고 네네. 스위치는 물리적인 거는 하나지만 나는 그거를 논리적으로 좀 이렇게 통으로 붙거나 나누고 싶다 이런 네네. 경우가 있거든요. 네네. 특히 가상화 환경 같은 경우에는 네. 많이 겪게 되는데 그런 부분을 바로 연동을 해서 가상화에 나스식으로 볼륨에 연동을 할 수가 있고요. 네. 하나의 물리적인 장비에서 나스 영역을 저렇게 지정을 할 수가 있고 아까 카탈리스트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네네. 이제 DBA가 직접 저장을 하는 형태로 저장을 할 수도 있고 하나 또 뭐냐면은 저희가 중복 제거 어플라이언스라고 하는데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네. 야, 우리는 실제 데이터가 디지털 미디어다. 그러니까 이미지라든지 중복 제거가 거의 없어. 네네. 패턴이 없어. 네. 라고 했을 경우에는 네. 중복 제거 필터를 거치게 되면은 사실은 성능도 떨어지겠죠. 떨어지고 그렇죠. 중복 제거도 별로 안 되고 네네네. 손해를 보게 네,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네. 특정 영역은 중복 제거 필터를 거치지 않고 그냥 하드웨어의 성능을 그대로 내게 해서 저장을 해라. 네네. 그리고 그 영역에다가 이제 뭐 데이터 레스트 해가지고 아이들 타임에 AS256 비트로 해가지고 암호화를 해라라고 해서 컴플라이언스 이슈라든지 이런 경우에 대비할 수 있는 뭐 증권사도 될 수 있고 뱅킹 쪽에 될 수도 네네네. 있고요. 네. 이런 부분이 될 수가 있고 추후에 이제 각각 뭐 하나 통으로도 잡을 수 있지만 쿼타 등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각각 네네. 줄 수도 있겠고요. 자, 이건 이제 전체 원격지까지 포함된 거죠, 이거는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제가 자세하게는 말씀 안 드려도 소규모 원격지 환경 부분을 보시게 되면은 네. 저기에는 장비 그림도 없고 뭔가 네. 이상한 마크만 하나 네, 있습니다. 네, 네. 왜냐면은 네. 저희 이제 통합 백업 소프트웨어하고 아. 아까 카탈리스트라고 하는 부분 말씀드렸는데 네. 그거는 그냥 장비에만 라이센싱이 하나만 부과가 됩니다. 뭐 서버가 몇 대가 됐든 네네. 뭐 사이트가 몇 개가 됐든 상관없이요. 그러니까 저 모듈만 탑재를 하시게 되면은 중복 제거를 이미 소스 레벨에서 다 해서 그거를 IPsec 터널링으로 암호화된 채로 데이터 센터까지 네네. 유니크한 블럭만 날리게 되는 거고 네. 즉 소규모 원격지 환경에는 사실은 돈이 하나도 안 한도 안 들어가겠죠. 드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가상화 환경도 아까 그 스토리지 디파인드, 그러니까 네네.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기능을 사용을 하시면은 거의 원유 서버 가격으로 다 백업을 받으시고. 네네. 그래서 일괄 관리는 저희가 이제 REST IP도 지원을 하기 때문에 예, 하나의 클라우드 환경하고 연동을 해가지고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네. 그런 구조가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런 식의 것이 이제 한 몇 년 전부터 이런 것이 이제 실제로 이제 고객 사이드에서 구현이 된 겁니까? 이런 형태로. 실제로 전반적으로 이렇게 국내에는 아직 존재를 하지 않고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UPS 정도가 이제 이렇게 구성이 좀 되어져 있고요. 네. 국내는 저희가 이제 열심히 HP도 이렇게 좋은 솔루션이 있습니다. 네. 사례 많이 있습니다. 네. 셀링해야죠. 알겠습니다. 자, 사례 한번 보도록 할까요? 한번 네네. 이제 UPS 사례. 네. UPS라고 이제 여러분들 페덱스 같은 그런 소규모 화물을 네네. 이제 운송하는 회사인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한 1,100군데의 리모트 사이트가 있었고 복구에 대한 SLA가 3일에서 4일로 줄여라. 네. 사실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드는 그런 부분이었는데 네. 아까 말씀드렸던 저런 카탈리스트하고 3일에서 4시간을 줄이는 거죠? 네, 4일이 아니라. 네네. 네네. 아까 4일이라고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3일에서 네, 4시간으로. 네, 네, 네. 그러니까 사실은 비용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하겠지만 현실적이진 않죠. 네, 그랬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그 카탈리스트의 아. 모듈하고 아, 그런 부분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네. 예, 훨씬 더 드라마틱하게 이제 그 코스트 이펙티브하게 그렇겠네요. 비용을 줄였다. 그런 부분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비용을 줄이는 것은 C레벨이 되게 좋아하겠지만 네, 맞습니다. 오늘 같은 이제 운영자들 여기 네네. 시청자분들 그런 분들이 많을 텐데 이분들은 맞습니다. 이제 돈도 이제 내가 좀 편해야겠다. 그거 맞습니다.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그 관점 그런 사례가 없습니까? 네.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은 좀 나와져 있는데요. 네. 미국의 뭐 위스콘신 뭐 주에 되는 부분인데 음, 무슨 말인지 아마 딱 보실 텐데 네. 90% 방문 횟수를 줄임. 아마 저 부분을 집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무슨 얘기냐면은 네. IT 운영자들이 서버룸 가면 시끄럽고 춥고 막 이런데 음. 90%를 줄였다고 합니다. 네, 네. 네. 앉아서 장애 안 나고 음, 문제 없네. 음. 이렇게만 실제 이제 고객이 주신 피드백이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통합 백업 사례 같은데. 국내 사례고요. 어. 저희가 국내에 그래서 전체 데이터량이 한 5페타 정도 되는 그런 양이었는데 저희가 그런 것들을 한 700테라로 좀 줄였고 보시면은 네. 30시간 걸리던 거를 10시간 이내로 지금 뭐 백업 시간을 줄였고 중요한 거는 제가 보기에는 저 부분에 보시면 보관 주기 부분이 보관 주기 있습니다. 가운데. 네. 네. 3에서 6개월 정도 걸렸던 것이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었다. 아. 보관 주기가 단순히 늘었다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고요. 네. 보관 주기를 계속 길게 동일한 용량에 가져갈 수 있다는 얘기는 어떤 이야기냐면은 내가 문제가 생겼더라도 예를 들어서 저희가 한 5년 전 데이터, 10년 전 데이터를 혹시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위기상 리스크를 네네. 관리하기 위해서 보관을 한다. 네. 사실 비용 효율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비용을 줄이면서도 보관 기간은 늘어난다. 음. 리스크 매니지먼트에 대한 비용을 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다라는 점이 네네. 가장 큰 이 고객이 가져갈 수 있는 베네핏이 되지 않았을까? 여기는 어느 인더스트리입니까? 제조 쪽이고요. 제조입니까? 네네. 네, 네. 우리가 다 아는 제조겠죠?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거기까지만. 네. 네. 그래서 요 장표는 어. 뭐 이제 그림만 나왔는데요. 네. HP가 백업을 과연 많이 팔았나라고 네. 보실 수 있는데 한 어. 110여 개 군데 정도 저희가 팔았고요. 스토원스가 네네. 90년도에서 그래서 뭐 뱅킹 1금융 쪽에도 충분히 많이 들어가고 있고요. 네, 네. 뭐 국내 여러분들이 아시는 자, 이렇게 뉴스에 많은 것들이 제조해서 아까 있고요. 이제 여기 보면 이 장표 네. 있지 않습니까? 여기 원격지 요거 요렇게는 아직 구현이 안 된 거고 네. 개별적으로만 로컬에서만 네, 그냥 구현되는 이제 거고요. 로컬 도메인식으로만 좀 구성을 하셨고요. 근데 이런 데들이 네네. 그러면 앞으로 이제 어떤 그 사업을 확장한다든지 그렇게 네. 되면 뭐 자연스럽게 뭐 저렇게도 구현이 되겠네요. 네. 특별한 비용도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니니까. 사실은 제가 이 자리에 온 이유 중에 하나도 물론 저희 제품 잘 뭐 셀링하기 네네. 위해서도 나왔지만 네. 고객분들 입장에서는 그냥 전통적으로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전 세계에서 테이프를 가장 많이 신뢰하고 많이 쓰는 나라가 저희 나라입니다. 아, 네. 네, 테이프이 나쁘다 좋다를 떠나서 비즈니스 상황이 언제라도 오래된 데이터라도 내가 요청했을 시에 바로 사용을 해야 된다. 근데 비용 자체는 사실 IT 비용은 그렇게 늘지 않았거든요. 네, 네, 네. 그런 상황에서는 여러분들이 좀 더 뉴 테크놀로지, 좀 더 효율적인 어떤 아키텍처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서 네, 나오게 알겠습니다.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이제 Q&A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부장님 나오시죠? 네. 두 분께서 한 번씩 이제 답변하시면서요. 좋은 질문 한 사람들 한 분씩 좀 써주세요.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나중에 한 분씩 발표해서 두 분한테 저희가 졸지루 씨 보온병 드릴 거거든요. 뭔가 브랜드가 있는 게 좋은 거겠죠. 네, 또 코끼리. 질문자 한 분한테는 저희가 또 오늘 스타벅스 기프트 쿠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설문할 거니까요. 네. 자, 그리고 이제 두 분 잠깐만 두 분 이메일 어드레스를 나중에 지금 알려드릴까? 지금 잠깐만요. 지금 자, 부장님 JH JH LEE LEE at at mantech.co.kr. 예. 이렇게요. 네. YOUNG YOUNG 대시 마이너스 마이너스 HO HO 점
KIN. KIN. 예, 뒤에는 골뱅이 hp.com. 네네. 자, 여러분 지금 제가 지금 두 분 그 이메일 어드레스 제가 첫 번째가 그 이지현 부장님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그 김용호 부장님 드렸거든요. 여러분들 그거 보시고요. 궁금한 것들 오늘 Q&A 시간 하겠지만요. 여러분들 나중에 더 추가 질문이라든지 지원 같은 것들 아주 이메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김수열님, 클라우드 환경에서 양방향 중복 제거 기술을 이용한 파일 동기화 기법이 HBase 솔루션 어떤 식으로 구현되는지요? 보통 일반적으로는 모 제조사의 데이터 센터에 사실 화재가 나서 그것 네. 때문에 좀 대두가 많이 됐는데요. 네네. 저희도 각각의 VTL마다 데이터 동기화 기법이 있고요. 네. 그 중복 제거된 그러니까 청크라고 저희가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 청크를 비트맵으로 비교를 해서 그 그러니까 변화가 있는 그 블럭만 네. 서로 동기화해서 날리게 되는 실시간으로 싱크를 맞추게 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네. 자, 유미연님, 가상 환경으로 이전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X86으로 백업 환경을 구성한다면 마이그레이션 AS 및 컨설팅 지원을 해주시는지요? 네, 물론 해드리고요. 네. 네. 저희 또 유능한 파트너들도 많이 있고요. 네, 그런 부분은 뭐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마침 요즘에 좀 어세스먼트 좀 프로모션 기간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보통 백업 같은 경우에는 장비도 많고 정책도 많고 해가지고 네네. 사실은 거기에 대한 어세스먼트를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비용도 많이 들고 네네. 이제 그런 부분이 저희가 좀 무료로 네. 하고 드리고 있는 기간이어서 하여튼 여러분 나중에 뭐 지원이라는 것들은 다 이메일 제가 써드렸으니까 댓글을 이메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황호연님, 실시간 복제를 한다고 하셨는데 네트워크 환경에 따라 복제되는 시점의 차이로 인하여 데이터 정합성의 문제는 안 생기는지요? 예, 실시간 복제 솔루션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정합성 부분이거든요. 네. 이제 원격치로 이제 복제를 하게 될 때는 주로 바로 이제 비동기 방식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네네. 그렇게 되면 이제 운영 쪽에 라이트하고 동시에 타겟 쪽으로 날려버리니까 타겟 네. 쪽에는 이제 라이트되는 시점이 좀 느리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제 그거는 이제 일치성에 대한 문제고요. 네. 정합성이라고 한다면은 일반적으로 이제 먼저 변경된 데이터가 먼저 저쪽에 도달하는 거예요. 네네. 예. 그게 이제 그렇죠, 정합성이네. 그렇죠. 근데 정합성은 반드시 맞습니다. 저희가 네. 이제 보통 어느 블락이 먼저 바뀌었다. 요거에 대한 거는 시퀀스 넘버를 다 매기거든요. 네. 예, 그래서 항상 먼저 변경이 발생한 블락이 항상 먼저 도달하게끔 그렇게 네네. 설계가 돼 있습니다. 예. 자, 홍성우님, 보통 SAN 등 옵션을 사용할 경우 비용이 추가되는데 코어 단위인지 라이센스 정책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제 질문인가요? 이거는 이 부장님에 대한 질문 같은데 도시 19에 대한 거니까. 샌 등의 옵션을 사용할 때 백업 쪽 아마일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뭐 저희 이제 라이센스 같은 경우는 저희는 서버당 라이센스입니다. 네네네. 그래서 뭐 샌을 쓰시든 일반 로컬 디스크를 쓰시든 상관없이 네, 금액은 알겠습니다. 똑같습니다. 예. 자, 전영호님, 원격지 실시간 복제할 때 프라이머리 서버에 서비스 성능이 영향이 없는지요? 예, 주로 이제 저희들도 이제 고객들도 일반적으로 많이 하시는 질문인데요. 네. 이제 저희가 이제 가지고 있는 그 큰 기술 중에 하나가 이렇게 서비스에 대한 영향 없이 실시간으로 복제하는 거고요. 네. 저희가 실시간 복제를 통하여서 서버 자원을 CPU를 1%도 안 먹습니다. 네. 거의 한 0.2%, 3% 정도 차지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예. 네. 자, 류성민님, 그 MCCS, 멘텍의 MCCS 가장 잘 어울리는 하드웨어 밴드는 어디인가요? 조사한 경우나 제품에 따른 실사용 사례가 있는지요? 예, 설마 뭐 여기서 이분이 IBM이랑 안 그러겠죠? 이 자리에서. 제가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저희가 이제 표준 어차피 네. 모든 이제 그 밴더들이 네. 그러니까 윈도우즈나 리눅스 같으면 다 표준 인텔 CPU를 다 사용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디펜던시는 이제 OS하고 크게 디펜던시가 있고요. 네. 이제 어느 그런 브랜드를 많이 사용하느냐 네네. 뭐 그런 거는 저희도 이제 그 자료는 공개를 합니다. 네네. 보통 이제 HP 서버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네네. 예. 그거까지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이정원님, 중복을 제거함으로써 오히려 저장과 복구에 오히려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요. 또 중복 제거를 할 경우 정말 원본으로 100% 복구가 될 수 있는 건지요. 혹이라도 알고리즘상 실패할 가능성이 0.001%라도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에 따라 사용 여지는 사용되는 용도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네.
그 저희가 256비트로 지금 그 해시 킥 알고리즘을 돌리기 때문에 네. 아시겠지만 MD5라든지 56비트, 128비트 같은 경우에는 해시 킥값 컬리전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네. 256비트 이상으로 넘어가게 되면 사실은 미국에서도 지금 뭐 다 AS256으로 지금 네네. 예, 그 해시 킥값을 돌려서 사용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은 걱정 크게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이제 그 오버헤드 중복 제거를 함으로써 이제 오버헤드 되는 부분은 그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꼭 저희 HP 제품을 떠나서라도 네. 중복 제거를 할 때 그냥 일반적으로 보통 CPU, 그러니까 서버가 가장 헤비한 워크로드가 언제냐면은 업무가 워크로드가 피크일 때하고 백업을 할 때 있습니다. 아, 네. 왜냐면은 데이터를 일일이 다 디스크에 있는 거를 스캐닝해서 네. IO를 일으켜서 네트워크로 다시 보내고 SN을 사용을 하고. 그렇네요. 근데 만약에 중복 제거를 소스르던 지금 해서 보내게 된다면은 유니크한 블럭만 해서 저장을 하게 되기 때문에 네. 실제 전체적인 코스트를 따졌을 때 훨씬 더 중복 제거를 해서 저장을 하는 부분이 비용이 저렴하다고 말씀드렸죠. 네. 자, 찰리유님, 영상, 동영상 등은 백업이 가능한죠. 네네. 비정형 데이터에 대한 이슈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중복 제거가 이루어질 수도 있을까요?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네, 중복 제거는 거의 효과가 네.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네. 중복 제거라는 부분이 동일한 패턴을 계속 잡아서 지금 블럭을 쪼갠 다음에 저장을 하는 부분인데 네. 사실은 동일한 패턴이 거의 나타나질 않기 때문에 네. 예, 힘들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렇다라고 해서 동영상이라든지 이미지 이런 파일들에 대한 백업 셋을 별도로 가져가느냐 네. 별도로 가져갔을 때 솔루션, 장비, 소프트웨어, 인력 결국은 그 부분에 대한 운영 비용이 훨씬 더 커진다라는 거죠. 네. 네. 하나의 장비에서 뭔가 중복 제거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뭔가 일괄적으로 관리를 할 필요성이 발생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최재규님, 리소스들에 대한 리컨피그레이션 등이나 자원 재배치 기능들도 가능한지요? 아마 이건 HA 클러스터. 저게 정확하게 어떤 질문 의도인지를 네, 제가 네, 지금 파악을 알겠습니다. 잘 못하겠는데 혹시 이제 메일로 네, 네. 그 정확한 의도를 보내주시면 네. 메일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타밴드에 계시는 분이신데 자, 이준창님, 실시간 복제가 네트워크 전송 이외의 방법을 제공하는지요? 예, 저희는 이제 TCP/IP 표준 TCP/IP 베이스의 어떤 네트워크이면 네. 모두 다 실시간 복제가 가능합니다. 네. 신동추님, 장애 사전 지구는 어떻게 감지하나요? 예. 일단은 그 장애를 유발시키기 이전에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잖아요. 네네. 예, 그래서 예를 들면 뭐 과도하게 CPU를 예를 들어서 원래 이 응용 프로그램은 CPU를 네. 한 5%만 원래 사용하는 거였는데 네. 과도하게 한 90% 이상 뭐 5분간 지속되더라. 음. 그리고 이제 어떠한 응용 프로그램은 이제 수압 메모리를 사용하는데 이 수압 메모리가 한계점을 벗어나더라. 네네. 이런 증상들이 있거든요. 아, 네. 이제 그런 증상들을 이제 사전에 미리미리 감지를 하는 거죠. 스레이홀드 네. 값을 정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동안 그 장애 이력에 대한 분석을 많이 했었습니다. 저희가 한 네. 20년 동안 이제 고가형 구성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그 데이터들을 쭉 모아서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경험치겠죠. 이제 네. 경험치를 가지고서 이제 그런 옵션을 제공하는 겁니다. 네. 자, 이르님, 여러 백업 소프트를 쓰고 있는데요. 정작 복구 속도는 안 나올 때가 많습니다. 모든 아키텍처 및 데이터 형태 관계없이 복구 속도 잘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예, 잘 나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제가 잠깐 부연 설명을 네. 좀 드린다면은 네, 네. 그 보통 일반적으로는 이제 중복 제거 엔진을 탑재를 한 다음에 그냥 메모리만 많이 그냥 어사인을 해가지고 할당을 해서 하는 네. 정도 있는데 네. 사실은 그 지금 보게 되면은 어떠한 디스크 영역을 어떻게 나눠야 되고 거기에 어떻게 뭐 하이퍼스레드 스레드를 할당을 해야 되고 메모리 네. 캐시는 어떤 만큼의 용도를 그러니까 사이즈를 사용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정의가 사실은 되게 중요한데 네네. 코드에 들어갈 필요가 있는데 네. 타벤더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없는 데 비해서 저희는 이제 알겠습니다. 들어가 있는 부분이죠. 류지현님, 동시에 백업 받을 수 있는 클라이언트는 몇 개까지 가능하고요? 관리자 및 사용자 보안은 잘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동시에 백업 받을 수 있는 사실 클라이언트 수는 네. 거의 무제한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네네. 같고요. 왜냐하면 몇십만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크게 그건 뭐 걱정이 없으셔도 되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관리성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스토리지 리포트, SEM이라고 합니다. 스토어 원스 엔터프라이즈 매니저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용을 하시면은 뭐 몇백 대 되는 디바이스나 이런 부분도 쉽게
싱글 포인트 오브 뷰로 네네. 관리가 가능하십니다. 자, 임동사님, 중복 제거 솔루션에 대해 사용자가 설정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이를테면 속도 등을 고려해서 네네. 있다면 그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보통은 중복 제거 효율을 조절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블럭 사이즈를 조절한다든지 이런 사실 타 벤더의 부분이 있었는데요. 네. 장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거는 각각 그 벤더사가 하드웨어하고 붙였을 때 가장 최적화된 수치를 좀 픽스를 해놓습니다. 네네. 저희도 보면은 4KB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확히 그 4KB로 블럭을 쪼개는 게 아니라 거기에 수렴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특정 블럭은 다이나믹하게 변동을 하기 때문에 특정 블럭은 3.2K, 특정 블럭은 뭐 한 5, 6K. 네네. 그래서 수렴하게 만드는 그런 구조로 가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강윤님, MCCS 제품의 경우 타사 HA 솔루션, HACMP라든지 베리타스와 비교했을 때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강점은 무엇인가요? 예, 저희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한다면 이제 아까 저희 장표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하드웨어 제약이 거의 없습니다. 네네. 그래서 서버 2대만 있어도 HA 구성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네. 뭐 반드시 스토리지가 있어야 된다, 혹은 뭐 액티비티 디렉터의 멤버 서버로 존재해야 된다 이런 제약 조건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드웨어는 뭐 무엇이 어떤 밴드건 다 된다. 예, 어떤 밴드도 다 되고 뭐 이기종 뭐 네네. 하드웨어 밴드끼리도 되고요. 네. 그래서 이 클러스터 구성을 하기 위해서 부대 여러 가지 필요한 환경들 네. 그런 것들이나 뭐 소프트웨어 어떤 AD 환경 이런 것들이 저희가 필요 없습니다. 예, 그거 없이도 저희가 구성이 가능합니다. 황 의원님께서는 관리의 관점에서 멘텍의 MCCS 구성으로 되어 있는 부분만 가능한 건지 아니면 다른 이기종 소프트웨어도 관리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예, 다른 이기종 소프트웨어는 관리는 안 되고요. 그래서 네. 다른 이기종 소프트웨어를 쓰시면 저희 걸 바꾸시면 됩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네. 장주님, 국내에 많은 백업 소프트웨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가격이 싸지만 AS 등 여러 단점이 있습니다. 그 멘텍에서는 365일 지원이 가능한지요? 멘트? 멘텍 아닐까요? 아, 네, HP 네. 쪽인가? HP 백업이니까만. 네네. 네. 저는 사실은 이제 하드웨어 쪽을 담당을 하고 있는 네네. 분이긴 한데요. 저 부분은 저희 이제 각각 서비스 레벨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네. 저 뭐 24/7 365로 저희가 제공하는 서비스 레벨도 있고요. 그렇게 네네. 하시면은 네, 문제 없이 고객분들 365일 서비스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김종수님, DR 솔루션 몇 년 전부터 꾸준한 발전이 이루어졌는데요. 오늘 말씀하신 사전 예측 기능은 신선합니다. 과거 MS, OS 이벤트 분석과 비슷한 거 아닌지요? 라고 하셨는데요. OS 이벤트 분석이라 하면 거기서 이제 발생하는 모든 이벤트를 다 이렇게 취합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저희 쪽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크리티컬 장애에 대한 부분만 좀 네네. 초점을 맞춰서 네. 좀 내용이 다릅니다. 그래서 네. OS 이벤트 같은 게 너무 많잖아요. 양이. 그렇죠. 그래서 이걸 뭐 네. 도대체 뭘 분석을 해야 되는지 네.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는 이제 그 중에서 네. 정말 중요한 그 장애에 대한 부분만 네. 그런 부분만 저희가 중점적으로 하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네. 김준영님, EMC 퀀텀 대비 스토어 원스의 특징에 대해서 비교해 주십시오. 아까 사실은 말씀을 좀 드리기는 했는데요. 일단 가장 한마디로 가장 좋은 점이 뭐야라고 여쭤보신다면은 네. 네, 복구 성능이 백업 성능과 동일합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홍선미님, HP 백업 솔루션 적용 시 빈번하게 변경되는 DB에 적용을 한다면 네네. 백업 중 변경되는 데이터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요? 장시간 백업 후 다시 원본과 비교해서 업데이트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은데 관련 솔루션이 있는지요? 일반적으로 테이블 사용했을 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흔히 백업 쪽에서는 이제 버저닝이라고 하는데요. 네. 그런 것 때문에 비교하거나 하는 부분이 생기게 되는데 일단 중복 제거 솔루션을 사용을 하시게 되면은 모든 데이터는 블럭으로 다 쪼개져서 재정립이 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데이터가 좀 다르다고 다양한 데이터베이스라 하더라도 사실은 크게 상관은 없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네네. 블럭 투 블럭으로 비교를 해서 데이터가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기 때문에 네네. 그런 부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천우성님, 백업이 주된 데이터는 주로 조직이나 기업의 정책과 연계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용 관점에서 백업을 봤을 때 주로 사용되는 데이터들에 대한 카테고리나 레벨별로 구성이 가능한지요? 물론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전체 데이터 IT 환경을 기업의 IT 환경을 제가 가정한 것처럼 특정한 영역별로 이렇게 중복 제거 제품의 영역을 그룹핑을 좀 하실 수가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이제 정책도 따로따로 다 가져가실 수가 있고요. 네. 안치우님, 2012년도에 HP B6200
플러스 DP를 사용 중인데 어느 고객분이시? 지금 소개했던 솔루션과 많은 부분 다른 것 같습니다. 아, 네. 혹시 업그레이드가 가능한지요? 가능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가능합니다. 네. 메일 주세요. 네. 네, 메일 주십시오. 홈쇼핑은 전화 주세요. 네. 바로 달려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바로 네. 달려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박정류님, 오라클 DB를 백업할 때 스토어원스, VTL, 와 나스 네, 네. 둘 다 네. 디둑과 네. 웹프릭션을 지원하면 언뜻 보면 차별성이 없어 보이는데 네. 스토어원스의 키 베니핏이 무엇인지요? 스토어원스의 키 베니핏이라기보다 제가 좀 다른 관점에서 말씀드린다면은 VTL은 결국 테이블 에뮬레이션을 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테이프 미디어를 만들고 테이프처럼 보여지기 위한 그런 여러 가지 필터들이 페이즈 과정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네네. 그런 거를 배제를 한다면 나스라는 거는 그냥 네트워크 드라이브의 백업 이미지를 그냥 저장하는 부분이거든요. 네네네. 당연히 속도가 훨씬 더 좋아질 수가 있고 중복 제거 효율도 괜찮을 수가 있죠. VTL을 사용하는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은 기존의 백업 소프트웨어에 따라서 정책들이 전사 데이터 보호 정책들이 이미 사실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네. 나는 그 정책은 건드리고 싶지 않아라고 네네. 했을 때 이제 VTL을 보통 많이 사용하시죠. 알겠습니다. 네. 네. 전용우님, 사전 예측할 때 각 서버들의 로그를 분석해서 예측하는 방식인가요? 예, 저희가 미리 그 스레이홀드나 이런 걸 정해 놓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애플리케이션 같은 거는 또 플러그인으로 따로 또 존재를 하고요. 예. 네네네. 자, 그다음에 강상호님, OS 이미지 백업 등은 X86이라 가능할 것 같은데 로 데이터 등 데이터 유형에 관계없이 속도가 유지되는지 궁금합니다. 데이터 유형에 따라서 속도가 차이가 있다라기보다는 예, 그 중복 제거 효율이 얼마나 좀 다르느냐. 사실 그 성능에 정확하게 임팩트를 주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요. 네. 저희가 얼마 전에도 고객 사이트에서 올렸는데 데이터 그 예전에 PTL일 경우에는 여러 개의 멀티플렉싱, 멀티 스트림을 사용해서 정확하게는 멀티플렉싱입니다. 그래서 그 소량의 드라이브를 공유하는 이런 네. 구조로 갔었는데 네. VTL로 가게 되면은 그런 멀티플렉싱을 굳이 하실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은 네네. 드라이브를 뭐 거의 상관없이 늘리셔가지고 스트림을 이렇게 각각 할당을 해주시면 되니까요. 그러니까 데이터 네네. 유형에 따른 사실 그런 부분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안치우님, 실시간 복제 시 P 볼륨 중 하나의 논리적 볼륨에 오류가 있을 경우, 예를 들어 LUN이 P 볼륨의 논리적 오류로 인해 보이지 않을 경우 S 볼륨 복제 시 논리적 오류도 함께 전염되는지요? 저거가 조금 이제 상황이 애매한데요. 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그 MCS 자체가 스토리지 자체의 장애에 대한 거를 감시를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만약에 그 스토리지의 볼륨을 만약에 라이트 못한다고 판단하면 장애라고 판단하고 이제 다른 대기석으로 넘기는데 네네. 자, 근데 저 논리적 오류라는 거가 만약에 네. 볼륨은 보이는데 네. 데이터가 잘못 들어간 데이터예요. 아. 근데 이제 소프트웨어 관점에서 이게 잘된 데이터인지 잘못된 그렇죠. 데이터인지는 그 사람이 판단할 수 있는 거지 소프트웨어는 판단을 그렇죠. 못 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제공해주는 이 실시간 복제랑은 물리적으로 그 논리적인 볼륨 내에서 블락 체인지가 발생하면 무조건 캡처해서 보내는 거기 때문에 네. 만약에 잘못된 데이터를 기입했다. 그것도 당연히 예, 충실하게 네, 그렇겠네요. 아주 충실하게 복제를 네. 해버립니다. 그래서 네네. 이게 잘못됐다. 이거는 사람이 판단을 해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그게 잘못됐다 그러면 이제 OS 자체의 어떤 시점 복구나 아니면 이제 HP의 네. 그 스토어 원스 그 복구 솔루션을 통해서 네네. 다시 그 장애 이전의 시점으로 다시 복구를 해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그 질문은 여기까지 받는 거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두 분 오늘 질문하신 분 중에 또 뭐 좋은 질문 많지만 그래도 네. 한 분씩 좀 불러주시죠. 켜나물. 네. 예, 김 부장님부터. 네. 딱 저는 뭐 정면에 보이시는 분이 있으셔가지고요. 네네. 박정윤 박종윤님. 네. 네. 님을 제가 선택하겠습니다. 네네. 예, 저는 네. 두 분을 선택하고 싶은데 네, 한 굳이 분만 한 분을 뽑으시라면 네, 네. 네, 황호연님을 황호연님. 네.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황호연님과 박정윤님은요 축하드리겠고요. 저희 스태프한테 스태프 이메일 주소로 본인 이름, 주소, 핸드폰, 이메일 보내시면 저희가 조지루 씨 본병 드리겠고요. 나머지 분들을 응답하신 분들한테 또 추첨해서 스타벅스 기프트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좋은 질문 많이 나와서 좋았던 것 같고요. 네. 김 부장 오늘 방송 처음인데 네. 리액션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리액션. 방송 타입이야, 방송 스타일. 앞으로 뭐 제가 좀 아플 때 나와서 진행 같은 거 해도 잘할 것 같아요. 아유, 과찬의 말씀을. 네네네. 자, 그러면 이제 또 마지막 한 말씀 마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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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뭐 저희 제품 소개하러도 왔지만 사실은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전사 데이터에 대해서 얼마나 좀 비용을 절감하면서 사용하기 위한 용도로서 좀 그런 생각을 좀 전환할 것이냐에 제가 조금이라도 일조를 했다면은 네. 네, 그걸로 충분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기업 내에서 이제 관리자들이 특히 이제 전산 운영 관리자들이 이제 가장 초점을 맞추고 있는 부분이 장애 없는 어떤 네. 환경을 꾸미는 건데요. 네. 자, 이제 제가 오늘 이제 소개해드리는 솔루션, 네. 뭐 굳이 저희 솔루션뿐만 아니라 다른 이제 고가형 솔루션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기업 내에서 각 서비스, 서버, 스토리지마다 RP와 R2에 대한 수준을 설정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 행위라고 저는 생각을 네네. 합니다. 그래서 그 행위가 끝나면 그런 다음에 솔루션은 자연스럽게 선택이 될 겁니다. 그게 저희 멘텍에서 제공해준 솔루션이든 다른 네. 솔루션은 상관없이 네네. 예, 그 행위부터 먼저 하시기를 음. 적극 권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는 이제 어떤 행위를 저는 적극 권장해 드리나요? 먼저 여러분들 그 지금 토크IT 사이트에 들어와서 좀 자기 마이 페이지 들어와서 좀 자기 그 이미지 좀 올려주세요. 얼굴 사진이 아니더라도 지금 여러분들 이미지 올리니까 우리가 보기가 훨씬 좋거든요. 근데 실내만 있는 분들은 뭔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왕이면 여기서 계속 소통하는 건데 본인은 얼굴이 아니더라도 그냥 본인이 좋아하는 뭐 동물 이미지가 좋으니까 이미지를 많이 올려주시면 진행할 때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오늘 그 마지막 이제 한 2시간? 3시간 남았네요. 네, 하여튼 잘 보내시고요. 다음번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